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머리를 정돈할 때 사용하는 빗. 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쑤시개로 빗 사이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30분 정도 담가줍니다. 자, 꺼내서 칫솔로 구석구석 닦은 다음 물에 헹궈서 그늘에 말려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관절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워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부담스러운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 등장해 화제라고 합니다. 바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80% 정도가 흔히 앓고 있는 질환인 관절염. 이러한 관절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연골 재생 효과가 뛰어난 줄기세포 치료법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어떤 치료법인지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연골 치료. 걷거나 외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 문제는 외상이나 잦은 관절 사용으로 인해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 게다가 손상된 무릎 연골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릎 연골 손상에 따른 증상부터 치료 방법,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무릎 관절 연골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서 완충작용하는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은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 통증이 발생되게 되고, 또한 이제 운동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통증이 발생되게 되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도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릎 연골 치료를 하기 전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데, 환자의 무릎 연골 손상 증상과 진찰을 토대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여 퇴행성 정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MRI 검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연골의 상태를 파악한다. 되게 무릎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 초기에는 되게 약물 치료나 운동요법, 주사 치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무릎 연골 손상이 심하다면 되게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릎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개발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주요 치료법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줄기세포 치료가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관절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 줄기세포 치료법은 태아 제대열에서 추출한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손상된 연골에 도포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인데, 장점은 일회의 수술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고령형 환자나 연골 손상이 넓은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특별한 부작용 없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동종 제대열에서 분리 배양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관절염 연골 재생 치료제로서 손상된 연골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중간엽 줄기세포란 태아가 태어날 때 태아의 제대혈에서 분리해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말하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자가 복제 능력과 다분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연골이나 힘줄 뼈로 분화해서 재생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절개가 아닌 관절 내시경을 통해 최소 절개로 진행할 경우 무릎 연골 결손 부위에 약 3에서 5mm의 구멍을 뚫은 후 줄기세포 치료제를 도포하는 형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데, 흉터나 출혈, 조직 손상이 적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고 한다. 기존에는 우리가 개방을 해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지만, 현재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통 레이저라고 알고 있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술법의 장점은 수술 후의 출혈이나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편 줄기세포를 통해 무릎 연골 손상을 치료한 후에는 사후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술 후에 다음 날부터 보통 CPM이라는 무릎 각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술 후에 8주 정도 체중을 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8주 후부터는 서서히 체중 부하를 시작을 하게 되고 수술 후 3개월째는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치료 기간에는 관절에 무리가 되는 자세나 운동 등은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통증이 극심한 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정하기가 망설여진다면 통증과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골 재생 효과가 우수한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해 보길 바란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산행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등산에 앞서서 먼저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산에서는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전에는 하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방수가 잘 되는 등산화를 신으시고요. 초콜릿이나 견과류 같은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틈틈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